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진흥원 강병만입니다. 한약재 재배과정 기본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 즉 한약재 재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약재 재배 과정 1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한약재 작물의 선정입니다. 작물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데요. 지난 교육에서 설명드렸던 토양의 특성, 지역 환경, 판로,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셔야 됩니다. 작물을 선정한 후에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자와 재배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먼저 종자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 번식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작약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약을 번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종자를 직접 심어 재배하는 종자 번식, 그리고 작약 내두를 쪼개서 심는 영양체 번식, 종자로 싹을 틔워 1년 이상 키운 종묘를 사용하는 실생묘 번식이 있습니다. 종자로 구입하면 300평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 종군으로 구입하면 300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리고 실생묘로 구입하시면 300평당 60에서 90만 원 정도로 실생묘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자를 이용하시면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1년 정도 재배를 더 하셔야 되고, 또 초기 생육이 늦어서 재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양체 번식이나 실생 번식을 이용하시면 초기 종자비는 더 들어가지만 수확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고 초기 생육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자를 준비하면서 함께 해야 할 사항은 재배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작물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토양 산도, 토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물에 알맞은 토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작물에 알맞게 퇴비나 또 비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작물마다 비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재배법을 확인하시고 비료량에 알맞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끝나면 다음 단계인 정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식 단계는 종자나 영양체로 재배지에 바로 심을 것인지, 아니면 육묘를 해서 며칠간 키워서 종묘로 심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발화가 늦은 작물이나 수확량을 늘리고 싶을 때 육묘를 사용해서 재배를 하는데, 육묘를 하게 되면 잔뿌리가 많이 발생하므로 뿌리를 수확물로 쓰는 한약재는 육묘 재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파종이나 정식할 때 그 제식거리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작물마다 제식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줄 간격이라든가 포기 사이 간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알맞게 심으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관리 단계입니다. 정식 후 재배지에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작물은 스프링쿨러라든가 점적 관수와 같은 그런 관수 시설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물을 싫어하는 작물들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장마기 또 습해 피해를 받는 작물들이 많으니 배수 관리도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정식 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잡초 방제입니다. 작물의 대부분은 초기 생육이 늦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잡초 방제를 하지 못하면 방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재배할 때 잡초 방제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작물 재배할 때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병해충 방제인데요.
재배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발생하는 병해나 충해의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약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작물마다 주로 발생하는 병과 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방제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또한 그 약재를 사용할 때도 2019년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알맞은 약재와 그 사용량을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농약정보 365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수확 단계입니다. 수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 시기의 조절입니다. 단연생의 경우에는 2년 차에 수확할 것인지, 3년 차에 수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고요. 1년생의 경우에는 수확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확 시기는 작물의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 날씨 등을 판단하여 적정 수확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수확할 때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작물에 알맞은 수확기를 대여하면 노동력이라든가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 후 관리인데요. 수확을 한 다음에 생물로도 납품을 할 수 있고 또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공 시설을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가공 시설을 이용하시면 세척, 절단, 건조 등과 같은 1차 가공을 한 후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판매 단가도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약재 재배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옛말에 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재배의 기본은 많은 관심과 발빠른 대처입니다. 때에 알맞은 재배 관리가 1년 농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